적게 일하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 해외 구매 대행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뭐 위탁 판매, 대량 등록, 네. 구매 대행 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네.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더 좋은 사업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명품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명품 사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명품 하려고 하면 돈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명품을 한다고 하면 그 명품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 네. 같은 것들 때문에 아, 명품은 돈 되게 많은 사람들만 하거나 네. 아니면 나랑 좀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명품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없어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본을 적게 명품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했다 보니까 네. 이제 백화점 구매 대행. 백화점 구매 대행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래서 먼저 상품을 올려놓고 네. 주문이 들어오면 백화점에 가서 산 다음에 포장해서 보내주는 방식인 거죠. 아, 백화점보다 온라인이 더 비싼데 그걸 사요? 네, 그렇죠. 왜요? 왜 그걸 사냐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모든 명품 브랜드를 다 취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 뭐 샤넬,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는 음. 전국에 7개,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있는 매장도 있고 없는 매장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멀리 살거나 네. 아니면 내일 당장 필요한데 갈 시간이 없다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그 시간이 더 아까운 거죠. 네. 네. 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화점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네. 백화점에 있는 상품을 올려놓고 스마트스토어에 올리고 네. 주문 들어오면 백화점 가서 사서 포장해서 보내는 거.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명품이라는 게 단가가 크지 않나요? 그러면 돈이 계속 굴러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사실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명품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네. 이제 사실 대표님도 위탁 판매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도매매나 뭐 이런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올려놓고 맞아요. 판매되면 거기서 주문해서 보내시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백화점에 있는 제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가서 사서 보낸다라는 네. 차이예요. 그리고 단가가 세지고 카테고리가 명품으로 바뀌었다 뿐이죠. 그 마진도 괜찮아요? 마진은 평균적으로 제품마다 달라요. 근데 10%에서 한 15% 정도. 왜냐면 구매 대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진을 사입하거나 내가 제조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먹을 수는 없지만 10% 15%도 전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가 자체가. 그러면 너무 세기 백화점 구매 대행이라는 게 그 명품은 어떤 카테고리를 백화점에서 사서 팔 수 있는 건가요? 때문에 모든 카테고리가 다 가능해요. 백화점에 팔고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백화점 자체가 내 소싱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네. 가방, 지갑, 귀걸이, 액세서리 모든 거 다 가능해요. 심지어 백화점 1층에 가시면 향수나 있어요. 립스틱 같은 거 립스틱 팔고.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구매 대행이 가능해요. 아, 진짜 대박이구나. 이렇게 해서 실제 돈 번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백화점 갔다 왔거든요. 그 주문 들어온 거 사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 만나기 전에 여기 우체국 가서 보내고 왔어요. 지금 좀 덥네요. 아니, 그러면 그 명품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예요? 저는 명품 중에서 보통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를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것도 브랜드가 뭔가 루이비통이나 이런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하이엔드 같은 느낌인가요? 제가 제일 처음 명품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저는 자본금이 필요한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원금 손실이 안 나는 네. 샤넬,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구매 대행을 안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샤넬,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이 안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만약에 백화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오늘 대기 마감이 끝났어요. 오늘 입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고 있어서요. 돈 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한데 네. 웨이팅이라고 하죠. 대기를 안 하고 내가 가면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들. 네. 네, 이제 그런 브랜드들을 구매 대행해주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백화점 구매 대행. 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사입해서 판매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백화점에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고. 네. 그러려다 보니까 사실 그냥 멍청하게 있기 좀 아깝잖아요. 그쵸. 시간이.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해보게 된 거죠. 와, 그러면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백화점밖에 없나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브랜드마다 너무 다른데 네.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구찌나 프라다나 이제 톰 브라운이나 발렌시아가 같은 이런 제품들은 아울렛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면
백화점 구매 대행 말고 아울렛 구매 대행 가치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백화점도 가능하고요. 네. 아울렛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만 명품으로 바뀌었다 뿐이에요. 대신 내가 직접 가야 된다는 그게 누구는 장점으로 보고 누구는 단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우면 장점인데 좀 먼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맨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말에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사실 본인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정보는 바뀌는 거니까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집에 옆에 아울렛이 있다. 구찌가 있어가지고 그 상품을 일단 올렸어요. 그럼 뭐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내 제품을 모든 플랫폼에 많이 알려야 돼요. 모든 플랫폼에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스마트 스토어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명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명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해요. 알려주세요. 그게 트렌디, 네. 반란, 머스트잇, 피레이 같은 사이트들이 유명하고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뭐 구하다몰이나 LF몰, GS샵, AK몰 뭐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많이 입점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하면 주문이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한 달에 그 매출 한 얼마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지금 저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나왔었고 네. 사실 이걸로는 브랜드를 더 늘려야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을 만들어준 브랜드 이외에 다른 브랜드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직원이 없고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월 매출이 1억 정도 나오면 네. 순이익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마진율은 한 15%에서 20% 정도를 잡아요. 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카페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 제품 마진율을 얼마로 잡아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진율도 마진율인데 절대 마진 금액. 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절대 마진 금액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팔았어요. 1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10% 마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가요? 아, 위탁에서는 엄청 크죠? 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진율은 크게 상관을 안 쓰는데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금액을 팔았을 때 하나에 5만 원이 남는다. 네. 10만 원이 남는다. 네. 그럼 만족하고 파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제품이면 마진율이 5%라도 50만 원만 벌면 판다. 맞아요. 아, 그럼 마진율 사실 크게 의미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벌기로 했다. 300만 원을 벌기로 했다. 그러면 마진율보다는 내가 이거 팔았을 때 얼마가 남냐.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까지 번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2천만 원, 2,500만 원까지 번 적도 있죠. 직원 없이 혼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사무실은 지금 집이죠. 집에서? 네, 지금 집 방 한 칸에 이제 명품들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혼자서 월 매출 1억 넘게 나오고 마진해서 순이익 2천만 원 넘게 나오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유튜브에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거를 나도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하고 진짜 힘들게 찾았는데 네. 그럼 내가 풀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살짝 풀어봤어요. 네. 카페도 그렇고 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심지어 알려줬어요. 어디서 사는지. 네.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이렇게 리스크 없고 쉽게 적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이렇게 오히려 알려주면 사람들이 내가 쉽게 얻은 거에 대해서 네.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돈을 한 100만 원 냈으면 네. 열심히 따라하겠지만 네. 유튜브에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랑 나눈 얘기를 네. 제가 꽁꽁 숨어서 혼자서 만약에 강의로 판매를 했다. 네. 그럼 대표님들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근데 이거는 무료니까. 네. 아니,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명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 근데 명품으로 저 사람 돈 벌었네. 나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자본금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제 생각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면 네. 있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 그러면 있어요.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통장에 3천만 원 있는 거 보여드려요. 네. 명품 하고 싶습니다. 네.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라고 말씀드릴 것 네. 같아요. 일단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월 100만 원, 200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샤넬 에르메스 제품을 섞어서 네. 이제 깔아둔다고 하죠. 네. 네, 이렇게 플랫폼에 등록을 해둘 것 같고 네. 그 나머지 시간 제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안 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시간에 노냐? 네. 노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말씀을 해요? 드리면 제품도 찾고요. 네. 이제 편하다 뿐이지 논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를 하긴 하네요. 뭔가를 하긴 해요. 네. 그게 뭐 아울렛 가서 시장 조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누구는 그거를 뭐 일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나들이 간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올려놓고 이제 제품을 보내고 나면 오후 시간이 비잖아요. 비죠. 그럼 이제 아울렛 가서 시장 조사를 하거나 네. 이제
크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제품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면 네.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쭉 보고 네. 나만의 방법대로 리스팅을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서 네. 백화점에서 팔면 백화점에 가보고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비교를 해보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브랜드랑 네. 없는 브랜드가 나뉘는데 네. 가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살 수도 없어도 그 백화점 판매가는 볼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네, 가격이 얼마인지, 마진이 남는지 이런 것들은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일단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크림에 들어가서 잘 팔리는 상품을 봤어요. 네. 그러면 샤넬의 어떤 지갑이 잘 팔려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요? 샤넬 같은 지갑은 이제 브랜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샤넬이랑 에르메스처럼 구하기 힘든 제품들은 일단 첫 번째 백화점 가서 산다. 네. 두 번째 해외 백화점 가서 산다.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일단 무조건 백화점 가야 되긴 네. 하네요. 그게 브랜드별로 어떻게 유통되냐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처럼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들은 보통 백화점에서만 판매를 한다. 아, 아울렛에 안 팔아요? 네, 안 팔아요. 그러면 해외 가면 좀 국내보다는 사기 쉬워요? 사기 쉽다라는 게 물건이 훨씬 더 많기도 많죠. 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게 기다리는 웨이팅 기간이 없어요. 왜요? 이제 한국이 명품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백화점에 가도 다 대기가 마감이에요. 네. 근데 해외는 비교적 조금 널널해요. 그래서 해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유럽에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나 중국도 괜찮나요? 가격이 더 싸다면 당연히 유럽에 가겠지만 네. 명품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0만 원이면 저 나라도 100만 원이에요. 다 똑같네요. 네, 환율에 따른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사실 뭐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수하는 게 아닌 이상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여행하면서 이제 제가 좀 가보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네. 샤넬 매장이 있는지 보고 네. 몇 개 있는지 보고 네. 네, 비행기표가 좀 저렴한 거 찾아서 이제 그때그때 다니는 편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것도 세금 내고 나면 네. 국내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마진을 더 붙여도 판매가 돼요? 네, 판매가 됩니다. 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이제 구하기 힘든 제품을 어쨌든 가져다 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 사람들이 못 구하는 거니까. 네, 왜냐면 그분들은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면 백화점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해외 나가서 구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값이나 기타 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신 사다 드리는 거죠. 아, 그 노동비를 대신 받는 거네요. 네, 이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화를 대신 걸어주는 서비스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디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집이랑 샤넬은 오늘이 제일 싸다 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은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샤넬 가격은 내려갈 일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보통 그런 브랜드들은 자기 브랜드를 좋아해주는 충성 고객들을 많이 만드는 걸 네. 목표로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대표님이 샤넬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서 샤넬 가방을 1,000만 원짜리 샀어요. 네. 내년이 됐어요. 아니면 다음 달이 됐어요. 네. 가격이 경기가 안 좋다고 900만 원으로 내려요. 네, 그러면 빡치죠. 다음부터 그거 사실 수 있겠어요? 아,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이폰은 나오면 사전 예약을 하잖아요. 네. 왜?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아, 근데 삼성 핸드폰은 나오면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왜? 몇 달만 있으면 반값 되니까. 맞아요.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리스크라는 게 존재 안 하나요? 하이엔드 명품 시장에서는 리스크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를 사업을 할 때 리스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걸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품이라는 거 카테고리를 딱 놓고 보면 네.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쪼개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브랜드들을 내가 놓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리스크를 이제 해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샤넬은 1년에 한 몇 프로 정도 올라요,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번 정도 오르는데 1년에 4번 오른다고요? 네, 분기마다 올려요. 지금은. 아,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작년에는 3달에 한 번씩 올렸고요. 네. 평균 인상률이 10%에서 15%였어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짜리 내 가방을 가지고 1월 달에 사놓으면 12월 되면 이게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주식이나 뭐 부동산보다 이걸로 어떻게 샤택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이 만약에 지금 내일부터 명품을 시작한다. 네. 그래서 명품을 5천만 원치를 샀어요. 네. 근데 이게 연말까지 하나도 못 파실 수도 있잖아요. 못 팔고 너무- 창고에 있을 수 있죠. 네, 너무 바쁘고 등록도 못 하고. 네. 근데 이제 얘네가 계속 가격을 올려주니까 네. 이게 나중에 똑같은 이만큼의 물건을 사려면 이제 7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산 사람은 20% 더 싸게 산 거고 그쵸. 이후에 산 사람은 20, 30% 비싸게 사는 내가 거예요.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는 거랑 네. 내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 그 주식도 배우려고 하면 책 보지 말고 한 주 사놓고 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발 디뎌야지 보이니까. 네.
아, 근데 명품이 이런 거 막 배우고 싶어요. 네. 근데 유튜브에도 없고 블로그에도 없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좀 제대로 안목을 기르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기술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공짜로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오픈한다. 네. 솔직히 그거는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거짓말이죠. 제가 이거 배운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막 깨지고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배웠는데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가능성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유튜브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도 올려드리고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엄청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저도 카페에서 글 보니까 진짜 그 두리뭉실하게 안 하고 그냥 다 제품명이랑 코드 다 알려서 비교 자료를 다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올려봤는데 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안 하세요. 맞죠. 그래서 해도 되겠다. 네. 네,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카페에 한 500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 몇 분 정도가 더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딱 한 분 하셨어요. 아, 딱 한 분 하신 분이 이거 해서 한 대로 했더니 돈 벌었어요. 이게 댓글 아니 남겨주셨어요. 근데 왜 돈 버는 방법을 그냥 이 사서 팔면 된다고 그게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저렴한 건데 왜 안 해요 사람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를 팔면 그 스카프가 2만 원이 남는 제품이었어요. 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내렸어요. 네. 이제 파시라고. 네. 근데 2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네. 하루에 한 개 주문 들어오면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내가 직접 한번 해봄으로써 얻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 브랜드에도 적용해볼까? 저기에도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게 커지는 건데 네. 왜냐면 유튜브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잖아요. 월천 월업 네,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면은 뭐 진짜 찐따같이 네, 보이잖아요. 엄청 거지 같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유튜브에 너무 허황된 그런 영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개 팔아서 2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양말이나 이런 그 이제 액세서리나 또 생활용품 같은 거 팔면 한 개 팔면 2,000원, 3,000원 남는데 그 10개 팔아야 2만 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상품을 하나 올려놓고 판매가 돼서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백화점이 열잖아요. 네. 가서 포장해서 나오니까 11시더라고요. 음. 네. 그렇게 와서 포장하고 하나 보내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남아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남아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한 개여서 그렇지 또 오후에 주문 받아서 하면 하루에 5만 원이면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해볼 만 하겠네요. 맞아요. 이거를 뭐 5개, 10개. 네. 네. 이런 품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고작 한 개 공개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엄청 많죠. 브랜드도 너무 많고 그 브랜드의 제품들도 너무 많아요. 네. 그걸 모든 사람들이 구매해놓고 판매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먼저 발견하냐, 음. 내가 잡고 있냐, 네, 그 정도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명품 이거 안 어려워요? 오히려 훨씬 쉽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누가 딱 배우러 왔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 해본 사람보다 아예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네. 조금 더 좋아요. 왜요? 왜냐면 제가 구매 대행이나 이제 다른 사업들을 알려드릴 때는 네. 너무 설명할 게 많았어요. 뭐 스마트 스토어는 어쩌고 뭐 반자동 프로그램이 뭐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서 올려두면 팔려요. 그럼 사진 어떻게 찍어요? 사진은 이제 집에서 그냥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고 찍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포토부스라고 네. 이제 사진 촬영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네. 이제 그 상자가 있어요. 네. 그 상자에 놓고 찍으면 그냥 하얀 색깔 배경에 제품만 딱 찍히거든요. 그럼 상세 페이지 막 포토샵이나 미리 캠퍼스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품만 있고 모델명만 넣어놔도 네. 살 사람은 넘쳐난다. 왜냐면 브랜드 제품이 브랜드, 상품명, 제품 코드, 그다음에 밑에 사진. 네. 네. 그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제품을 얘가 진짜 가지고 있냐. 네. 네. 그 신뢰도를 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상하게 찍는 게 더 신뢰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거짓말 안 칠 것 같고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이쁘게 해요. 네. 아, 그러면 대표님은 그래도 지금 명품 사업 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저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1년 반 정도 하면서 그전에는 뭐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위탁도 해보고 뭐 대량 등록도 해보셨는데 네. 명품이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온라인 사업에서 명품을 못 팔면 뭘 할까 싶어요. 왜요? 지금 명품만큼 팔기 쉬운 제품이 없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만약에 유리잔을 하나 팔아요. 네. 그럼 이 유리잔이 저 유리잔보다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이쁜지 네. 솔직히 이게 안 와닿잖아요. 완전 진짜 소구점 만들고 마케팅하고 광고 때려야지 겨우 몇 개 팔리죠. 차별화를 시키라고 하잖아요. 네.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미라고 하고. 네. 근데 그 이쁘게 꾸미라는 말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미리 캠퍼스로 이쁘게 꾸미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 제품을 왜 나한테 사야 되는지 네. 말씀하신 이제 소구점을 잡으라고 하는 건데 설득될 수 있게끔. 설득될 수 있게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잡으면서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명품은 솔직히 명품 왜 사요? 사치품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치품인데 지갑을 왜 30만 원짜리 사야 돼요? 네. 50만 원짜리 왜 사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모델에 그 브랜드에 그 제품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판매 페이지에 뭔가를 설득할 만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 이거 정품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러면 이 명품 사업이 한국에서야 좀 더 하기 쉽겠네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뭐 돈을 명품을 많이 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이제 그걸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누구는 그걸 보고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사주는 나라에서 명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